상자는 진짜 많이. 일회용기가 엄청 많이 늘었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우리의 일상은 참 많이도 변했습니다. 시민들이 비대면 소비를 선호하게 되면서 일회용품 쓰레기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점점 느는 쓰레기 양에 우려되는 상황인데 우리 지역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정하, 이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달 초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입니다. 지난 7월 기준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12조 9천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조 7천억 원이 증가해 16% 가까이 늘었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음식 서비스 배달이 절반을 넘었죠. 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오프라인 쇼핑보다는 비대면 소비 시장이 늘고 있다는 것인데 또 그중에서도 음식 배달이 월등하게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안 보고 안 만나고 웬만하면 집에 머무르는 일상, 코로나19가 바꿔놓은 모습인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각 가정에서 배출돼 점점 쌓여가는 일회용품 쓰레기가 큰 골칫거리입니다. 우리 지역 상황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밀집된 부천 옥길지구. 포장된 음식을 실어 나르는 오토바이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배달을 선호하는 시민들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주말에는 그래도 전보다 2배 정도는 된 것 같아요. 배달만 했을 때는. 배달이나 포장이 훨씬 많아요. 증가한 배달 주문량의 결과는 일대 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 곧장 드러납니다. 플라스틱 용기와 택배 종이 상자 등의 양이 단연 많습니다. 재질도 모양도 제각각인 플라스틱 용기가 대부분. 그릇에 홍보용 스티커가 그대로 부착돼 버려진 경우도 있는데 분류하는 데 손이 많이 갑니다. 확실히 많이 이제 나오죠. 이제 일로 치면은 플라스틱도 많이 나오고 이제 여러 가지 아이스박스 같은 거 이제 그런 것도 좀 나오고요. 그래 이제 시쳐서 될 것 같은 거 시쳐서 이제 우리가 다시 재활용을 하기는 하는데 만약에 그것도 안 될 경우 때는 이제 폐기 처분하는 거죠.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제 손은 좀 간다고 봐야죠. 인근의 다른 아파트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실제 부천 지역에서 나오는 일회용품 쓰레기는 지난해에 비해 30% 가까이 늘었습니다. 주민들도 코로나19 이전보다 급증한 일회용품 사용을 실감합니다. 일회용기가 엄청 많이 늘었죠. 그전보다. 일회용기가 한 150%? 일회용기가 제일 많이 늘고 그다음에 종이 상자, 택배 상자. 택배 상자는 진짜 많이 늘고. 불가피하게 쓰게 되는 일회용품. 하지만 모두 재활용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쌓여만 가는 쓰레기를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아파트 단지 내 분리수거장에 이렇게 쌓여있는 일회용품 쓰레기들은 또 어디로 가게 될지, 그리고 이 가운데 정말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재활용품들은 얼마나 될지 이세진 기자가 이어서 취재했습니다. 김포에 있는 재활용 수집소입니다. 김포 지역에서 나온 재활용 쓰레기들이 모두 이곳에 모이는데요. 이곳에서 재활용 쓰레기를 종류별로 분류하고 또 재활용할 수 없는 쓰레기를 골라냅니다. 쉴 새 없이 쓰레기가 들어옵니다. 쓰레기 산더미 위에 쓰레기가 또 쌓입니다. 종류도 모양도 제각각입니다. 이렇게 모인 쓰레기는 선별장으로 향합니다. 컨베이어 벨트를 따라서 선별장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작업자들이 현재 지금 재활용 쓰레기를 선별하고 있는데요. 선별장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많은 쓰레기들이 눈에 띕니다. 끝이 없습니다. 모두 쓰레기입니다. 페트병과 플라스틱 용기, 유리병에 비닐봉지까지 한데 뒤섞여 있습니다. 이 안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것만 찾아야 합니다. 기계로 작업할 수 없어 손으로 하나씩 골라냅니다. 선별 작업에 참여해봤습니다. 페트병만 집어 처리장으로 보내는 통로에 넣어야 하는데 쓰레기를 가만히 보고 있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손은 허공만 휘두르고 빠른 속도의 속까지 울렁거립니다. 뭘 찾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와, 이 분들 어떻게 이렇게 잘하는 거지? 토할 것 같은데? 작업이 어려운 이유는 또 있습니다. 이렇게 음식물이 들어있는 용기는 또 따로 걸러내야 합니다. 분리수거를 제대로 하지 않은 탓에 여러 번 손을 거쳐야 합니다. 음식물이라든지 이런 음식 찌꺼기 쉽게 말해서 그런 게 있으면 작업하는데 상당히 에러증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냄새가 나고 그 처리하는데 그 내용물을 버린 다음에 그걸 또 다시 또 재활용으로 선별을 해야 되다 보니까 분리수거의 중요성은 다른 곳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명절이 가까워지면서 스티로폼 쓰레기는 3배나 더 늘었습니다. 늘어난 양도 문제지만 제대로 배출한 게 거의 없다는 게 더 큰 문제인데요. 이렇게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는 떼고 버려야 하지만 그대로 둔 채 버리는 경우가 많아 사람이 손으로 일일이 떼야 합니다. 이곳 수집소에 들어오는 쓰레기는 하루 평균 25톤. 폐기할 쓰레기를 걸러내면 80% 정도만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올해 들어 쓰레기 양이 많아도 너무 많아졌다는 겁니다. 50명이 하루 꼬박 일해도 늘어난 양을 감당할 수 없어 작업 시간은 1시간 늘렸습니다. 반면 재활용품에 대한 수요는 줄었습니다. 플라스틱 원재료 값이 떨어진 데다 코로나로 수출까지 막혔기 때문입니다.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쓰레기를 받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작년 그 분기 대비해가지고 올해 반입량은 약 한 36% 정도 늘었어요. 근데 실제 양은 그보다 더 좀 늘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단 코로나로 인해서 수출이 안 되니까 그런 점이 좀 문제가 되고요. 그래가지고 단가 인하 요청도 많았고 실질적으로 나가는 물량도 조금 줄어들고. 달라진 일상 속에서 찾은 편리함. 편리한 만큼 무섭게 쌓여가는 일회용품이 언제 어떻게 또다시 우리의 삶을 무너뜨릴지 알 수 없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네, 코로나19가 확산하며 쓰레기도 큰 폭으로 늘어난 현장 상황 보고 왔는데요. 이번에는 인천 지역 자원 순환 정책에 대해서 취재 기자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이재필 기자, 인천 지역 쓰레기 발생률도 만만치 않게 늘었겠네요. 네, 맞습니다. 수도권의 생활 폐기물은 이제 수도권 매립지에서 처리를 하는데요.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인천 지역의 수도권 매립지 생활 폐기물 반입량은 86,058톤으로 올해 반입 총량의 89.5%에 달했습니다. 네. 올해 반입 총량의 이제 약 10%가 남아 있는 상황인데 9월부터 이제 12월까지 약 1분기 가량의 기간이 남아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당연히 이제 반입 총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반입 총량을 어기면 생활 폐기물 반입 정지와 이제 추가 수수료 부담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쓰레기가 큰 폭으로 늘었는데 인천시가 자원 순환 정책을 강하게 어필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이 내년 주요 3대 사업 중에 하나로 꼽히기도 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정확히 말을 하면 수도권 매립지 종료를 목표로 한 자원 순환 정책 강화입니다. 인천시는 오는 2025년까지 이제 수도권 매립지를 종료한다는 방침이에요. 종료를 앞두고 인천시와 서울시 그리고 이제 경기도가 대체 매립지 조성을 위한 이런 부지를 물색을 하고 있는데 쉽지 않죠. 예. 그리고 그 서울시와 경기도는 내심 수도권 매립지를 조금 더 계속 사용하기를 바라는 이런 눈치예요. 네. 근데 인천시는 무조건 종료한다라는 입장이고 서울시와 경기도가 미온적이라면 쓰레기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서 이제 그 수도권 매립지는 정리하고 인천 지역 내에 대체 매립지를 마련을 해서 인천 지역 쓰레기를 처리하겠다. 이런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서울시 쓰레기는 서울시에서 처리하고 경기도 쓰레기는 경기도에서 처리해라. 이런 주장인 건데 말이 길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대체 매립지의 규모를 최소화하려면 당연히 이제 쓰레기 발생량을 줄여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것이 바로 친환경 자원 순환 정책입니다. 직매립 쓰레기는 최소화하고 재활용 가능한 쓰레기는 최대한 재활용하는 시스템을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인천시 자원 순환 정책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아직 구체적으로 이제 밝혀진 순환 정책은 아직까지 발표를 하진 않고는 있어요. 현재까지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인데 첫째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도권 매립지를 종료하겠다는 것. 그리고 둘째는 친환경 광역 소각장을 확대하겠다는 것인데요. 오는 10월 중 인천시가 자원순환 정책 관련 발표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구체적인 계획은 이때쯤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런데 대체 매립지도 그렇고 광역 소각장 확대도 그렇고 이 시설들이 임비 시설이라서 주민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먼저 이제 대체 매립지의 경우 이제 최근 인천시가 대체 매립지를 공모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대상은 5만 제곱미터 이상의 부지로 접수 기간은 오는 10월 5일까지입니다. 그런데 대체 매립지 논란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거든요. 네. 과거 이제 중구의 한 지역이 대체 매립지로 거론된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지역 주민들이 단체로 인천시를 항의 방문하기도 했거든요. 과연 이런 상황에서 공모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거고요. 그리고 광역 소각장 역시 그 광역 소각장을 두고 청라 주민들이 기존의 광역 소각장도 없애달라고 이제 강하게 어필을 이제 민원을 제기하는 그런 상황인데 네. 여기에 더해서 추가로 광역 소각장을 짓겠다는 이런 인천시의 계획이 과연 주민 민원이 강한 상황에서 제대로 진행이 될 수 있겠느냐 이런 어떤 또 의문이 또 생기는 지점인 거죠. 대체로 지역 민원이 가장 큰 걸림돌인데 그래도 인천시는 해결해야 한다면서 이제 강하게 자원순환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거든요. 근데 인천시가 지역 주민들을 어떻게 설득할지는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인천의 자원순환 정책이 성공할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겠네요. 이재필 기자였습니다. 인천시가 자연순환 정책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시민단체 입장은 어떨지 장정구 인천녹색연합 정책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먼저 인천시 자원순환 정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 말씀을 해주시지요. 예, 인천에는 세계 최대라는 수도권 매립지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인천시가 대한민국의 자원순환 정책을 선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수도권 매립지 매립 종료냐 연장이냐 논란 속에서 쓰레기 양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결국에는 또 하나는 매립지 반입 할당 총량도 이미 초과했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면 아직 인천시의 자원순환 정책이 대한민국의 자원순환 정책을 선도하고 있다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인천시가 10월 5일까지 대체 매립지 입지를 공모한다고 밝혔는데요. 앞서 시민단체 연합 측에서 발표한 성명서에 따르면 기존 2015년 인천시와 환경부 그리고 서울과 경기도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4차 합의 내용으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까요? 예, 사자 합의를 했죠. 개인 간의 약속도 지켜야 되는 게 이제 기본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자체 간의 행정기관 간의 약속이 바로 사자 합의입니다. 그 합의에 의하면은 2025년까지 공동 대체 매립장을 마련하지 못하면 잔여 부지의 일부를 더 사용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인천시는 뭐 종료를 하겠다고 하지만 서울이나 경기도가 동의하지 않는 상황에서 종료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 왜냐하면 지자체 간에 서로 협조를 해야 될 사업들이 매립지 말고도 상당히 많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외에 다른 사업에서 협조 체계가 구축되기는 상당히 어렵다. 또 하나는 자체 매립지를 인천시가 조성하고 싶다 하더라도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행정 절차가 환경부의 협의가 있어야 됩니다. 사자 합의에는 환경부도 같이 합의했기 때문에 과연 환경부가 인천시 자체 매립장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 절차에 협의를 할 거냐, 제가 보기엔 그렇게 보기엔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인천시의 환경 정책에 어떤 점들이 좀 보완되면 좋을지 방안을 좀 제시해 주시지요.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의 자원순환 정책을 인천이 선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원순환 기본 조례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일회용품 사용을 억제한다든가 하는 조항이 다른 지자체보다 먼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 자원순환 관련해서는 행정만의 역할로는 좀 어렵습니다. 민간의 역할, 그다음에 기업의 역할, 즉 민관 협력 체계가 좀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행정에서만 주장하는 부분이 아니라 민관, 특히 기업이 함께 협력할 수 있는 모델을 선도적으로 좀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동안은 실제로 쓰레기 수거라든가 운반 처리에 대해서 그 시장 논리에 맡겨뒀던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는 사이에 쓰레기 처리하는 과정에서 대란이 발생을 했고 수출도 하는 상황에 국격이 떨어지는 상황도 발생을 했었죠. 이제는 행정에서 직접적으로 자원순환 체계를 점검하고 선도하고 뭐 이럴 수 있는 준비와 고민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장정구 인천녹색연합 정책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